안녕하십니까. 송사산방 조원동입니다. 오늘 가장 분재를 키우는 데 중요한 용토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 상태의 땅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등산로를 이제 걷다가 보면 매번 밟고 다녔기 때문에 토양이 단일화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는 풀씨앗도 잘 안 올라오고 나무씨앗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거기서 좀만 더 벗어나서 낙엽층으로 들어가 버리면 발목까지 그냥 푹푹 빠질 정도로 땅이 그 스펀지 마냥 돼 있어요. 우선 이제 거기 조건은 뭐냐면 곤충류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자리에 토착 미생물이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땅이 부실부실하고 통기가 잘 되고 배수가 잘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산소 요구량도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토착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일단 뿌리가 건강해야 나무가 건강한 건데 병해충도 토착 미생물이 있는 데와 없는 데 거와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농사기법들이 농약 제초제로 인해서 땅이 금방 단일화돼 버리고, 그러니까 매년마다 갈아 엎어야 되지만 자연 상태는 그렇지 않아요. 자연 상태는 흙이 딱딱해지고 다 한 덩어리가 돼 있는 게 아니라 때알 구조로 아주 푹신푹신하게 잘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분재를 하면서도 용토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화분의 용토 내에 미생물이 활발하게 발달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용토가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용토가 죽었다는 표현은 뭐냐면 그 용토 내에서 시궁창 냄새가 나거나 색깔이 완전히 검은색으로 변하든지, 그러면 박균들이 엄청나게 지금 번식을 했다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좋아요. 나무도 마찬가지로 건강 상태를 보면 용토가 살아있는 아이는 잎 맵시도 이쁘게 나오고, 그리고 병해충에도 강한 반면에 그 죽은 용토, 그러니까 썩은 용토에 심겨져 있는 아이들은 그 잎도 지저분하고 그 병도 좀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총괄적으로 좀 제가 용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용토가 가져야 될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 이제 보습력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다 이제 물을 주었을 경우에 용토하고 용토 사이를 이제 공곡이라고 하는데, 그 공곡 사이에 있던 물이 용토 안으로 배어 들어가면서 숨을 잘 쉴 수 있는 공곡이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열리는 아이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마사 종류, 물을 줘놓으면 햇볕에 말르든 바람에 말르든 아니면 나무가 흡수해서 말르든 그때까지는 나무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공곡이 열리질 않아요. 그런 이제 마사의 단점이 있는 거죠. 요거는 거의 마사는 보습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은 있어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가장 이제 좀 많이 쓰이는 용토가 요 저곡토.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토들이에요. 저곡토가 이제 그 보습력이 상당히 좋은 용토예요. 보습력도 좋고 통기도 좋고, 단점은 뭐냐면 이 저곡토가 예전에는 2번선 저곡토라고 그래서 뭐 10년 돼도 화분 속에서 잘 안 깨지는 용토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경도가 좀 떨어져서 상토 부분에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그 가루가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그 화산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용토인데 화산 재해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동생사라고 해서 이제 흑색이 조금 약간 노랗고 한데, 이것도 보습력이 좋아요. 이 동생사는 또 나무한테 내주는 속도가 느려요. 지금 마르는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죠.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화산폴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산석이에요. 이제 분재 쪽에서는 이걸 송이석이라고 그래요. 이 송이석의 장점이 우선 용토가 아주 미세한 공국이 많은, 그러니까 때알구조처럼 되어 있어요. 덩어리는 하나지만 그 안에 많은 공국들이 있다는 거죠. 구멍이 많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송이석이 필요한 나무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를테면 제주도 한라산 주목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큰 덩어리 속에 공중에 그냥 떠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생할 정도로 그만큼 호기성이라는 거죠. 공기를 좋아하는 거. 다음은 이제 녹소토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화산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토예요. 상당히 가볍고 철종류에 많이 쓰이는 용토인데, 이게 추위에 좀 약해요. 얼었다 녹았다 해버리면 가루가 많이 되고, 이걸 보통 이제 그냥 단용으로 쓰는 분이 많은데 단용 쓰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요. 이것도 엄청 보습력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나무 숯이에요. 이제 뭐 일반 나무 숯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 대나무 숯이 더 공격이 크다는 얘기죠. 이제 숯이 하는 기능이 이게 이제 불로 태웠기 때문에 무균이 건 분명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간장이 발효식품인데 발효가 제대로 안 되면 간장 맛이 안 나요. 간장 동안에 잡균들을 잡아주고 장이 발효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이제 이로운 균들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거고요. 이 숯이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소나무 걸로 예를 들면 이 숯을 안 넣고 그냥 이를테면 그냥 마사 단용으로 썼던 거와 숯하고 배합을 해서 썼을 경우에는 바로 그냥 공생균이 하얗게 펴요. 그 공생균이 하얗게 피고 나면 잎이 깨끗해요. 일단은요. 뭐 엽록병이라든지 뭐 그런 병들이 잘 안 온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그 용토가 살아있으면 나무도 건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용토라 하더라도 용토를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잘못돼가지고 나무를 과습으로 인해서 뭐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어떤 용토가 됐든 간에 전부 다 미진이 있어요. 흙탕물처럼 보이는 것이 이게 다 미진인 거죠. 그 미진이 화분 바닥에 깔아앉으면 나무들이 이제 과습으로 인해서 뿌리가 썩죠. 저희는 이제 1mm부터 9mm까지 선별을 해서 이 2mm짜리는 안 쓰고 이제 3mm부터 쓰는데 일본의 경우는 완성복 같은 경우는 2mm까지도 써요. 한국 실정에서는 안 맞는 거죠. 추위 때문에 용토가 견뎌내지를 못해요. 배양목 같은 경우는 바닥토를 9mm 쓰고 중간토를 7mm, 그 다음에 상토를 6mm 쓰고요. 중간 단계 정도 되는 아이들은 바닥토를 7mm 쓰고 그 다음에 5mm 쓰고 4mm 쓰고, 완성 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바닥토를 5mm 깔고 그 다음에 중간토를 4mm, 상토를 3mm 이렇게 가지고 이제 쓰게 되는데,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양목 같은 경우는 용토가 굵으면 그만큼 이제 공극이 크게 열리는 거고, 그럼 공극이 크게 열린다는 것은 통기계가 좋기 때문에 물이 자주 말라요. 물이 자주 말라야 물을 자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이제 거름을 올려질 건데, 물 주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름이 자주 녹아내리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자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극이 크게 열려야지만이 도장근이 발달하거든요. 그 도장근이 발달해야 도장지가 발달할 수 있는 거고요. 거꾸로 완성 단계에서는 하루에 한 번 마를까 말까 할 정도로 공극이 적다 보니 동해성이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물이 이제 하루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이 정도밖에 못 주는 거니까 못 먹고 못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자가 가늘고 하다 보니 공극이 적게 열려서 세균들이 발달하게 되면 결국은 잔가지가 발달이 잘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용토를 제대로 이해하고 쓰면 나무도 건강하게 잘 기를 수 있고, 그리고 배양도 잘 시킬 수 있고, 어떤 완성 단계에서는 나무를 더디 자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용토 안에 있어요. 용토가 정상적으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잡균들이 생겨서 용토가 자꾸 딱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토착 미생물이 발달을 못할 경우에는 거기다가 이제 EM 효소라고 농어촌 기술센터에서도 그게 무료 배분을 해주시거든요. 그거를 이제 정기적으로 물에 희석해서 용토에 뿌려주시면 용토가 딱딱해지던 것이 다시 미생물이 활성화되면서 용토가 스펀지 마냥 부풀어 올라와요. 그래야지만 나무가 건강할 수도 있고, 물을 줘도 물이 잘 흡수가 되고. 근데 그렇게 용토가 딱딱해져 버리면 화분 내벽 쪽으로 물이 타고 내려가는 경향이 많고, 화분 용토 깊숙이 물이 흡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가지가 속가지가 많이 망가질 거고 수영이 빨리 흩어지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용토를 좀 더 쉽게 혼합하고 선별할 수 있는 기계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요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석발기라고 합니다. 석발기. 지금 요거는 이제 빵 상자를 개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스탠망을 이렇게 부착을 시킨 거예요. 2mm, 3mm, 4mm, 5mm, 7mm, 9mm 이렇게 해가지고 총 용토를 6단계로 구분을 짓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이제 이탈하지 말으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개조해서 이제 밴드에다가 고리를 만들어서 체결을 하고, 그리고서 저 오토 암푸대가 온전히 다 들어가요. 자, 오토를 칼로 다 개봉을 해놓고, 자, 그 다음에 동생사 종짜리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돼요. 이제 스위치를 넣어볼게요. 선별이 다 됐고요. 9mm짜리, 네, 7mm짜리, 5mm짜리, 4mm, 3mm, 2mm. 네, 지금 2mm 밑에 걸 다 빠져나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흙가루가 이렇게 있죠. 이 미진이 그 화분 바닥에 깔리면 뿌리가 이제 썩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혼용토를 써놓고도 계속 사용하는 중에 보면 미진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삽 대신, 동삽도 이제 뭐 망이 달린 동삽이 있긴 한데, 이런 것도 이제 그냥 주방용이긴 한데 이게 좀 편해요. 이렇게 떠서 한번 흔들어서 집어넣고 하시는 게 좋죠. 분갈이 하고 나서 물을 줄 때도 이 미진이 이제 말강물 나올 때까지 물을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말강물이 나와도 화분이 약간 밑면이
오가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 자리에 이제 그 미진이 낄 수도 있으니까 물을 주실 때 화분을 약간 기울여 놓고 그러고서 물을 주시면 네, 지금 미진 나고 있죠. 그리고 붉은색으로. 자, 소나무도 지금 보시면 용토 색깔이 지금 선명하게 지금 보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얗게 지금 곰팡이 핀 게 지금 이게 소나무 공생균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맡으면 딱 송이버섯하고 향이 똑같아요. 나무도 건강하고 잎도 맵시 있게 쫙쫙 잘 뻗고. 근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보면 잎이 오글오글하고 예, 이 잎이 맵시 있게 잘 안 자라요. 엄청 지저분하게 자라죠. 근데 지금 이 나무가 이제 정상적으로 분갈이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험사와 지금 이제 원체 이제 정토가 구하기가 어렵고 그래가지고 마사를 좀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돌덩이 딱딱해져 버렸고 용토 색상이 안 보이죠. 거의 예, 까맣게 변해 있어요. 지금 이건 분갈이가 좀 시급하네요. 이 모과는 제가 지금 수술 좀 썼어요. 그리고 이제 저것도 동생에서 썼는데 모과나무 엄청 건강했고 올해 병치레도 별로 안 했던 이유가 수술 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용토를 제대로 이해하고 못하고 차이가 나무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용토는 아직도 연구 발전돼야 될 아주 기초적인 부분인 거예요. 용토를 제대로 모르고 분자한다는 거는 말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거는 누차 강조해도 쉽지 않은 부분인 거고, 예, 그래서 용토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리고 용토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무를 관리하면 좀 더 쉽게 분자를 취미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